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운 준비! 예. 타운 시작! 영혼을 생명하며 생명을 경영한다. 내 생명의 생명하며 경륜이 행동한다. 아자.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특강입니다. 이번 주에는 둘째 주가 공휴일 관계로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특강은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도 정말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네, 화면 공유 벌써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애터미 직급 단계 총 10단계에서 5번째 직급인 로얄 마스터님이시고요. 수입은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리더스 멤버이신 이수련 로얄 마스터님이십니다. 이수련 로얄 마스터님은 평범한 삶이 싫어서 또 멋진 삶을 살고 싶어서 애터미를 선택하시게 됐고, 네. 자, 무점포, 무자본 사업이라서 그 매력에 빠져서 애터미를 선택하시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자, 이수련 로얄 마스터님은 언택트 시대에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수련TV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꽤 많습니다. 저도 구독 눌렀습니다. 사람은 모으는 게 아니라 모이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시대에서는 나만의 브랜드, 온라인 채널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애터미 사업 꼭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 그 어느 누구라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해외에서도 많이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박수 치고 드리고 싶은 게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매일매일 부자로 산다.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까지 내시고 정말 많은 애터미인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삶을 이루어내신 이수련 로얄 마스터님을 모실 텐데요. 모실 때 큰 한우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공의 길로 안내해 주실 이수련 로얄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박은임 총장이 너무 존경하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지금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잠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수련 TV를 잠깐 쉬고 줌 강의를 거의 2개월 만인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갑자기 들어오니까 제가 완전히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자분이 그 시간을 좀 더 끌어주길 바랬는데 갑자기 화면 공유가 안 되네요. 왜 그렇지? 화면 공유가 되는데 화면 공유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완전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거 이제 막 사회자가 이렇게 애드립 쳐야죠. 정동필 본부장님 애드립 좀 쳐주십시오. 마이크 권한을 뺏겼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예쁘셔서 얼굴만 이렇게 비춰주셔도 돼요. 아닙니다. 지금 준비해 온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화면 공유를 하긴 할 건데 왜 이렇게 되지? 조금 전에 공유하신 게 자동으로 풀렸나요? 잠깐만요. 정말 제가 예의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오늘의 교훈은 누구라도 매일매일 하는 거를 중단하면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하나의 이수연이가 줌 이걸 할 줄 몰라서 버벅거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달만 쉬어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 마이 갓. 자, 화면 공유 누르셔서 그거는 아는데 이거 아는데 됐네요. 됐습니다. 맞는데 네, 이제 잘 나옵니다. 안 넘어가나요? 그 다음이 아니 그게 아니고 슬라이드 쇼.
밑에 그 TV 모양 누르시면 슬라이드. 아, 그건 아는데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그게 조금 코멘트를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다 보여서 이거를 안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데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네요.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화면에 아니, 화면에 요점 정리 해주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잠깐만. 애터미계의 디지털 여왕님께서 굉장히 대단한 그겁니다. 이제 뭐 그러게요. 이렇게 뭐 비슷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네네.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맡은 이수련 로얄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박은임 총장님 존경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로얄 줌 강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애터미 만난 지 한 11년 차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죠. 혹시 이 방에 나는 11년 넘었다는 분 계신가요?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또 요즘 근래 들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솔솔 진솔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매일매일 부자로 산다는 주제로 책을 냈어요. 뭐 짧게나마 베스트셀러도 진입했다가 짧게였지만 그런데 제가 첫 장에 보면은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세요라고 제가 친필로 이렇게 인쇄를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애텀이라는 천의 도구를 만났어요. 애텀이라는 것은 독립자영 사업이죠.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애텀이 퍼스널 플랫폼이 또 오픈됐잖아요. 아니 우리가 퍼스널 플랫폼 그 홈페이지의 오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로 정말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을 좀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세요라는 주제로 제가 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는 부자로 살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미 부자로 살고 있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초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음속으로 했지만 여러분의 입모양을 다 복합술로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걸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코로나라서 조금 매출이 주춤하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월 2천만 원 넘는 소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 박은임 총장님께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애텀의 최고의 어떤 가치는 타임프리가 아닌가. 특히 여성으로 하기엔 최고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내 시간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의 풀이 알고 있죠.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애터미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정말 특별한 이유 중 하나가 배움의 부자가 아닌가. 에듀케이션 프리.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공부하잖아요. 네트워커들은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중단되는 거잖아요. 마음은 날마다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텀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있으니까 부자로 가고 있다. 스스로 격려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는 거죠. 부자란 누구인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돈으로부터 독립 또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돈으로부터 독립됐다는 게 왜 중요한가? 돈으로부터 독립됐다는 건 더 이상 자기의 시간을 노동을 돈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결국 돈으로부터 독립되면 시간이 확보가 된다고 해요. 시간 확보가 왜 중요하냐? 하버드대의 실험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터미를 하는 거잖아요.
주말에 뭔가를 하려고 일주일 몰아쳐서 일하는 그런 삶을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부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미 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의 부자가 되려면 돈이 돈을 만드는 자산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보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런 시스템 사업을 하려고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텀의 사업의 가장 그 강점이 뭐냐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레버리지가 뭐예요? 지렛대죠, 지렛대. 결국 내 힘은 작지만 작은 힘으로 본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폰서, 소비자, 파트너의 시간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나의 자본을 더 크게 만들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총장님, 스폰서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게요. 왜 여러분은 레버리지만 당하십니까? 아니, 레버리지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왜 여러분은 레버리지만 당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APPO의 주인공이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 애터미 스쿨 그 대학교 열렸잖아요. 그 애터미 스쿨의 주인공이 되겠다. 가장 수혜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제가 11년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나의 어떤 스킬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브릿지, 연결. 그러니까 회사와 스폰서가 제공하는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10분 활용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레버리지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총장님 사람들이 다단계 한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시설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다단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막 속이 합니까? 다단계 아니거든. 착한 다단계거든. 아니 착한 다단계가 어디 있어요. 다단계가 다단계죠. 저는 인터넷 그 유튜브 같은데 올라오는 강의 중에 가장 웃긴 게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 여러분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이 뭐예요? 없어요. 영어와 한국말의 차이점 아닐게요. 영어와 한국말. 그러니까 뭐라고 명칭을 하든 포장을 하든 다단계는 다단계잖아요. 저는요 다단계라서 애터미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6명이 되고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사업자가 느는 예엔승 그 승수의 법칙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다단계밖에 없잖아요. 아인슈타인 그랬어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복리, 승수의 법칙이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쓰려고 본사에 물어봤어요. 제 하부에 소비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까요? 혹시 퀴즈 내볼까요? 제가 1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 순수 인맥으로 처음에 가입시켰던 사업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 10명? 아유, 4명. 저를 또 과대평가해 주시네요. 1명이었어요, 1명. 우리 교회 언니. 사업자, 소비자는 많이 있었어요. 결국 1명 가입했는데 제 산하에 10년 동안 제가 읽었던 제가 읽은 건 아니죠. 어쨌든 소비자가 7만 명이래요. 7만 명. 대단하죠. 근데 희열이 느끼는 게 7만 명인데 제가 7만 명의 레버리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들의 시간과 자본을 제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만 명에게 제가 월급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겁니다. 저는 7만 명의 CEO지만 7만 명 중에 1명도 제가 직접 월급을 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전부 다 구조가 어떤 구조예요? 다단계 구조죠. 알고 있죠? 근데 수입은 어떻게 환산해요? 단단계 구조로 받습니다.
결국 우리도 다단계 구조지만 우리는 다단계 구조로 수익을 정산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인지에 대한 여러분이 정확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 저는요 파는 거 싫어요.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저는 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CEO는 되고 싶은데 세일즈는 하기 싫대요. 사업은 하고 싶은데 영업은 하기 싫대요. 애플의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이 누구였어요? 스티븐 잡스. 애텀의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이 누구예요? 박한계 회장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일즈가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 세일즈는 가장 인류의 훌륭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부담 주고 자꾸 막 뭔가를 강매한다는 게 아니고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언니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했는데 해물 먹고 아기를 가졌네. 근데 친한 친구가 오랫동안 불임이야. 그럼 여러분은 해물을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알리죠. 알리죠. 그리고 내 친한 지인이 해물 먹고 갑상선 암 치료에 도움을 받았어. 근데 가까운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렸대요. 그럼 여러분은 해모임을 알릴까요? 안 할까요? 집사님, 한번 들어가 보고 생각 있으면 연락 줘요. 이렇게 합니까? 생각해보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집사님,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만 이 도구를 자신 있게 전한다는 거죠. 이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이 APPO가 이렇게 오픈이 됐다고 해요. 와, 정말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인터넷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일반화되는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저 인플루언서 아닌데요? 연예인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APPO의 주인이잖아요. 자, 연예인 같은 메가급 인플루언서만 아니고 여러분은 조그만 나노 인플루언서거든요. 사실은 소비자는 나노 인플루언서 얘기에 더욱더 공감을 당한다고 해요. 결국 여러분의 얘기로 소비자는 경험 소비를 하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웃들에게 얘기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일즈는 좋은 기술이다, 나쁜 기술이다? 좋은 기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남을 힘들게 하는 기술이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고 여러분이 굳게 여러분이 먼저 인식부터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에게 도움 주는데 다단계 한다면 사람들 다 박수치고 야, 너 대단하다,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던가요? 여러분이 다단계 한다니까 사람들이 막 와, 너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스마트한 사업을 하게 됐어, 그런 얘기 하던가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에타미를 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한 7년 정도 유학을 하다가 에타미를 했는데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는 당시 교회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집사님만 공략했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매주마다 집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그럼 집사님들이 물어봐요. 아유, 수련아, 힘들지? 그거 애터미 힘들지? 그럼 제가 아닌데요? 재밌는데요? 그랬어요. 다음 주도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수련아, 만만한 일이 아닐 텐데 그런데 아닙니다 장로님, 재밌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저를 막 때리면서 마 힘들다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할 때까지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이 애터미를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와, 브라보, 너 정말 멋진 사업한다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죠. 이거 크랩 멘탈리티라고 해요. 심리학에. 뭐냐면 이 양동이에 게를 확 부어요. 그러면
한 마리 개가 빠져나가려면 막 개를 끌어당기죠. 끌어당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인들은 다단계를 할 용기가 없어. 그 선입견을 깨트릴 그런 용기는 없는데 또 어딘가에서 다단계로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너도 나처럼 고마고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너 혼자만 그렇게 신봉상승하려 그러니? 그래서 깎아내리는 사람의 나는 대로 시기 질투의 마음이 누구에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크랩 멘탈리티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힘드네 어쨌든 했지만 물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 직분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고맙지만 그들이 결국 나의 개인적인 재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나의 먹고 사는 일에 깊숙이 개입을 하신다 안 한다? 내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운명 오로지 누가 책임진다? 여러분 자신만 책임진다는 겁니다. 남의 눈치가 여러분 인생을 조금도 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한 6년 전? 여기 혹시 박은임 총장님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음. 제가 아가씨 때 에타민을 만나서 5년 만에 유일하게 여기서 연봉이역 클럽에 들어갔어요. 혼자 이제 아가씨였는데 보세요. 전 영업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인맥도 전무후무한데 5년 만에 연봉 2억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중간에 제가 1년 동안 투명 생활을 했잖아요. 또 저는 저한테 정보 준 분이 주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성공했을까가 아니고 오히려 제 고민은 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이 늦지? 고민이 되었어요. 왜 더 잘할 만한 사람들 더 잘하지 않을까? 그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나와 그들의 차이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요 좀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저는요 뭔가를 딱 계획하죠. 그러면 그 원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안 되면 어쩌지? 저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안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우리 애터미인들이 많은 인들이 우리가 어떤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최종적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노골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었어. 근데 우리는 노골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잘 못해요. 유교적인 사상에서 자랐고 또 특히 기독교 집안에서는 돈 하면 만몬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전체 PPT 못 넘겨서 좀 아쉬운데 이거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자, 이거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음악을 좀 틀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움직여요. 뭔지 아세요? 화수분. 이 마르지 않는 돈단지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걸 좋아했어.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고요? 아니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제 돈이 이제 떠돌거든요. 원래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오 스멜 여러분 이 돈 냄새 맡아보세요. 지금 공짜로 드립니다. 가지세요. 그래서 늘 마르지 않는 이 화수분을 제가 꿈꿨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러시아에서 7년 동안 600만 원 가지고 갔는데 단 한 번도 돈을 모은 적이 없어. 희한하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매달 20만 원을 저희 어머니한테 역송금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근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제 나중에 만났잖아요. 저희 신랑이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비둘기와 까마귀가 먹여 살렸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신랑이 시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색시는 비둘기와 까마귀가 먹여 살린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에 또 오겠지 또 들어오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거를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연금성 소득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믿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꿈꾸지 않았다면 저도 거부감이 있었겠죠. 부대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직관적이고 직설적으로 이걸 원했기 때문에 결국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게 됐고 한 번만에 애터미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 이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보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여기 보세요. 어떤 젊은 남자가 이렇게 자빠져 누워있네요. 안 돼, 안 돼. 속물이다, 속물. 엄마, 저 형 너무 멋져 보여. 쟤는 마약할 수도 있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자, 만약에 여러분의 아드님이 저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와우, 브라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나보다 잘 나가는 저런 모습 보면 왠지 속물이고 쟤는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가 있다고 우리가 모르게 그걸 거부하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위에 평소에 여러분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해가 터지면서 리더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경쟁 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형제 라인에. 갑자기 리더스에 쏙 들어가 봤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뭐. 사람 꽂아줬는 같다. 사람 꽂아줬다. 또 어떤 사람은 돼지! 여러분 돼지란 말 자주 쓰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 리더스, 돼지, 뭔가 불로소득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뇌는요. 불로소득, 돼지 이 이미지는요. 긍정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바리는 안 온다는 겁니다. 밀어낸다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어떤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 마음에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 여러분 마음에 풍요가 있다면 나도 될 수 있어. 우리 그룹도 잘 되고 있어 그러는데 자꾸만 남이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건 여러분 마음에 결핍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쪽팔린 얘기를 할게요. 이거 공식 강의에도 이런 말을 많이 했어. 몰랐죠. 저희도 파트너 중에서도 막 좀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총장님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걔가 뭐 수당이 더 많이 들어왔어 이런 말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곤란하니까 한때 모를 때는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 사장님 저분은요 집안에 우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키득키득 웃었거든요. 근데 결국 리더스는 우환이 있다고 하니까 뇌는요 리더스를 밀어내더라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결국 내가 내 말이 리더스가 파트너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깨닫고부터는 언어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부러우면 짖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사촌의 땅을 사면 어떻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크게 따라해주세요. 당신의 승급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승급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 행운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 행운이 그래야만 오고 여러분한테 많은 행운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1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정말 깊은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에는요. 원인과 결과가 있더라는 거죠. 사과 열매가 열렸어요. 어떤 씨를 심었기 때문에 사과 씨, 사과나무 씨 맞죠? 고추 씨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비약적인 발전을 못하고 항상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보다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외면만 자꾸 이렇게 하고 다시 옛날처럼 해버리거든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터졌던 그 원인으로 가서 그 원인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건의 외면만 여러분이 하니까 다시 돌아오면 탑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그룹에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어.
각자 그룹에 생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의 그 사건은 왜 생겼을까요? 그 사건에 생겼던 처음 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제가 책을 썼죠. 책은 어디로부터 나온가요? 제 생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건, 여러분의 조직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도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거 하나예요. 이 멋진 도구가 있어도, 아무리 멋진 도구가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 관리, 마음 관리가 안 되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 반대로 마음만 잘 관리하면 외부의 조건을 여러분 통제할 수 있습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이 코로나 가운데도 리더십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로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라고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성현 박사님께서 원데이 때 정신일도 화사불성의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집중을 모으면 못할 게 없다는 말이죠. 결국 제가 발견한 우주 최강의 공식은 나의 내면을 바꾸면 외부 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 통째로 여러분 씹어 먹어야 돼요. 어떻게? 나의 내면을 바꾸면 외부 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 누구는 성공하는데 누구는 왜 성공 못해요? 결국 마케팅 배우고 제품 배우는 건요. 1년이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초격차를 만듭니까? 정신이거든요. 정신.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최근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루 떠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 신비주의예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을 말씀, 오늘 외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좀 기독교인이 아닌 분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죠? 근데요 오늘 큰 깨달음이요. 이 말씀 초반에 뭐라고 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과거형으로 이미 적혀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능히 감당케 하는데 이미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당한 것이 없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이길 수 없고 극복하지 못할 거지만 그 정도 대가 지불을 모두가 하고 있고 여러분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 감당할 것 같은 것은 그냥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미 과거형으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천의 도구로 정신만 차리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석세스 아카데미 많이 배웠어요. 늘 배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제품 설명, 마케팅 설명 1년만 배우면 어느 정도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어디서 초격차 준다고? 정신. 여러분의 정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정신 수준을 다른 사람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만큼 여러분 마인드 트레이닝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석세스 때 많이 배웠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말 대단한 게 5만 가지 생각 이런 말 하잖아요. 속담에. 실제로 과학에서 하루의 생각을 사람은 4에서 5만 가지를 한대요. 과학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선조들은 그때부터 그걸 알았는지. 자,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건 감정이에요. 감정. 행동을 만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정. 자, 아이씨 기분 나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 안 좋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 어떤 생각?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요. 감정은 여러분 알죠?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한다 못한다? 배웠죠? 이 감정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니까. 그리고 이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서 행동이 운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정말 진리입니다. 우주 최강의 진리를 헨리 포드가 말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 저 연말에 국장 도전 힘들까요? 힘들지요? 빙고! 맞습니다. 힘들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힘들다고 한 게 답이에요. 헨리 포드가 말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든 여러분이 말대로 생각한 대로 그게 빙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빙고 어렵습니다.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 못 먹어도 고 될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하시라는 겁니다. 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21세기는 상상력이 실력이다. 아인슈타인도 상상력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했죠. 100년 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안 비웃었다? 비웃었습니다. 20년 전에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도 가고 글도 쓰고 영화도 보고 다 한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들 안 믿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애탐이라는 도구로 여러분 원 없이 꿈꾸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꿈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텀이 퍼스널 플랫폼 나와서 플랫폼의 소유주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먹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애터미가 아니고 다른 일이라도 나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다. 1번. 성공은 어렵다. 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살포시 자기 가슴 앞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오, 교육이 제대로네요.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 왜 1번일까요? 첫 번째. 100년 전만 해도 반반, 노비 반, 양인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멋져도 응애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100점이야. 기회 없음. 여러분이 아무리 예뻐도 응애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무술이야. 여러분은 글자 읽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교통의 발달.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혹시 이 방에 나는 하버드대에 진짜 비행기 싹시 없어서 못 간다 하는 게 이유입니까? 하버드대에 못 가는데 우리가 못 가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근데 꼭 우리가 비행기 싹시 없어서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가요?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이건 대박입니다. 책이에요, 책. 여러분, 책에는요. 모든 성공자 스승의 그 인생에 어려웠던 그 역경들 그리고 비법, 노하우가 다 집약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책을 썼어요. 제 나름 11년의 노하우를 갈아 넣은 거잖아요. 한 3시간, 5시간 시간만 들이면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성공한다 생각하는데 책만 읽는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책을 읽고 깊이 느껴야 돼요. 느끼고 이거를 하나라도 필드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책은 여러분의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 중 하나는 확실합니다. 자, 우리 중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대박적인 우주 최강 이유.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이 유튜브 안에는요. 부동산, 주식, 다단계 뭐 다 있잖아요. 다 무료로 있어요. 저는 요즘에 다람쥐 채널을 고쳐가지고 그 다람쥐들 나오는 걸 보거든요. 누워서. 근데 참 신기해요. 내가 누워서 캐나다 그 저수지 옆에 있는 저런 살아있는 야생 다람쥐를 어떻게 볼까? 막 걔들 막
이게 까먹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모든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여러분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여러분 잘못이다. 이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그 방구석에서. 애터미에서는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조금 더 우울하게. 애터미를 만났으니 가난하긴 굴렀다. 진짜 침울하게. 애터미를 만나고도 가난한 것은 죄다. 애터미를 만나고도 가난한 것은 죄다. 애터미를 만나고도 가난한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왜? 지금 코로나 가운데도 리더스 나와요? 안 나와요? 크라운 클럽 나와요? 안 나와요? 임페리얼 이번에 또 탄생했거든요. 박동철 임페리얼. 히캔도 시캔도 와이남미. 그럼 나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 마음가짐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신비주의를 추정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저기 수면 위로 떠 있는 부분이 의식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부분이 10%고 수면 밑에 깊숙이 있는 나머지 90%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이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90%라는 거죠. 자, 이 무의식과 의식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 코끼리 위에 있는 그 소년 모습처럼 일을 합니다. 뭐냐면 이 소년이 의식입니다. 이 코끼리가 90% 우리 뇌의 무의식을 차지해요. 자, 소년은 아주 영민해요. 똑똑하죠. 교활해요. 그런데 소년은 힘이 약해서 빨리 지친다는 거죠. 무슨 말? 의식은 여러분의 의지는 영리한데 빨리 지친다는 겁니다. 대신 이 코끼리는 육중하죠. 아둔해요. 무의식은 엄청난 잠재력이 크지만 이게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의지가 무의식을 끌고 가지만 의식은 빨리 지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무의식을 계속 트레이닝해야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끔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칼 융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이 무의식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그냥 결정해 버리는데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운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습관이 무의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의식화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의 삶을 운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시대가 좋아졌어요. 뇌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뇌를 이렇게 관찰했더니 뇌에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신경세포 하나당 이 정보가 1000분의 1초 단위로 들어가고 있대요. 상상되세요? 그러니까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에 1000분의 1초 단위로 정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지금? 정보가 막 오고 있어요. 느껴져요? 이 강의를 듣다가도 드라마 생각나고 뭐 생각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뇌는요. 과부하가 되니까 어떠냐면 이 뇌는 늘상 내가 하는 생각 습관대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전. 어떤 사람은 도전은 재밌어. 그러면 뇌는 그냥 도전은 재미있어라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도전은 힘들어. 그러면 도전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뇌는 내가 생각하는 그거는 자꾸 커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끔씩 사장님은 얼마 정도를 벌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는 생각해 본 적 없대요. 그런 분은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얼마를 벌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계속 어떤 사람이 나는 월천떼게 될 거야 하면 월천떼게 되겠다는 그 생각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뇌의 신경 가소성. 무슨 말이냐면 뇌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각 패턴을 오토매틱하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사고 방식, 생각의 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늘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습관의 방식대로 여러분 조직과 여러분 사업은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습관은 의지가 동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멀쩡하게 될 거야. 오토 판매사가 될 거야라는 의지를 먹으시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월천대 되실 겁니까? 이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석세스에서 계속해서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인생 시나리오를 우리 얼마나 많이 썼어요. 맞죠? 근데 인생 시나리오를 진짜 많이 썼는데 솔까 딱 깨놓고 적은 대로 되든가 해. 됐습니까? 나는 다 이루어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반 정도 이루어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죠? 아무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 1번, 틀린 말이 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1번. 어떤 분은 자신 없게 1번. 그런데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양자 물리학. 이건 과학이죠. 모든 생물에는 주파수가 있는데 이 물체를 끌어당긴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맞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조금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생하게예요. 생생하게. 생생하게 꿈꿔서 어떻게?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왜? 느껴야만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지경까지 여러분이 꿈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뚱딴지 같은 말이지만 특수현명으로 보면 모든 물체는 이렇게 진동을 해요. 진동. 느껴요. 실제로. 돌도 느끼고 나무도 느낍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줌 강의를 들어요. 혹시 야 너무 재밌다 이렇게 느낀 웃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옆집은 이렇게 느낍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갖다 부딪히네. 나도 저런 말 하겠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와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이 성공 인자가 더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여러분이 많이 느끼는 감수성을 여러분이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로얄 리더스에 있으면서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이 로얄 리더스 클럽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그런 아줌마들도요. 그들은 다 같이 작은 것에 엄청 격하게 반응을 하더라. 막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박수 치고요. 그리고 뭐 조그만 말은 뭐 전부 다 울어요. 그분들은 이 마음이 엄청 순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작은 것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 감수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생생하게 꿈꾸는데 현실로 나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우리가 계속 주파수를 쏘아요. 나는 오토 판매사 됩니다. 오토 판매사 됩니다. 쏘는데 자, 그 주파수가 쏙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주파수를 받는 여러분의 수신기가 수신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쏘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오토 판매사다. 나는 오토 판매사다 외쳤어. 오토 판매사라는 거는 내가 굳이 안 팔아도 굴러간다는 거잖아요. 저번 분기는 250을 맞췄는데 나는 오토 판매사다고 하는데 나는 알아. 나는 수동 판매사라는 거. 형제 라인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토 판매사다고 하면서 나는 수동 판매사니까 줌 세미나 시간에 배달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프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늘 54kg를 외쳐요. 내 인생에 한 번도 54kg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54kg다 외치는데 나는 알죠. 왜 54kg가 안 되는지. 제가 54kg다 외치면서 항상 나는 77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굶으면 안 돼. 아니 내가 정상적인 몸이면 남들 밥 먹어도 밥 먹고 운동할 때 운동하면 되잖아요. 기초 대사량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나는 77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남들 밥 먹을 때 항상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밥솥 끌어 앉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원하는 셀프 이미지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셀프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확언, 시각화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의 무의식을 긍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드리자면 저 같은 로야도요. 매일마다 시각화를 해요. 저는 이거 셀프 이미지 시각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녹음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뭐 크라운 클럽 된다. 나는 54kg 된다. 그걸 수시로 들으려고 유튜브에 녹음했어요. 나만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듣는 거예요. 딱 누르면 나는 크라운 클럽이다. 나는 54kg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틈만 나면 부정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로얄도 틈만 나면 부정이 들어온다고요. 부정의 힘은 긍정의 힘보다 4배나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셀프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각화 또 확언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저희 리더방에 날마다 에미쿠의 명언을 한 줄씩 이렇게 카톡으로 녹음하고 올리는 걸 해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한번 여러분 방콕사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그냥 호기심에 누구 거나 눌러봤어.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눌렀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아니 그러다가 꼭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감정을 끌어올려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거 내가 느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리더들은 그냥 총장이 주는 숙제로 알더라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 인친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막 확언하고 외치고 하는데 제가 너무 웃겨서 혹시 이 방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분이 어떤 라인인지 모르거든. 그분 나름대로 잘한다고 올리는 확언. 근데 그 확언의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의 무지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출. 10원도 안 쓴 거에 감사라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르지 않은 연금성 소득 벌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걸 잘 모르고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쓰고 확언을 외치고 시각화하는 이 모든 것을 왜 하는지 모르고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서 감정이 손발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큰 팁을 드릴게요. 이 여러분의 셀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가장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감사 얘기를 적는 거예요. 꼭 해보세요. 저희도 리더들끼리 하는 게 있어요. 자,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스폰서가 변질된 게 아니고 여러분 감수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텀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 제목 5가지 찾기 이런 거 했는데 5가지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5가지만 찾는 게 힘들더라는 거죠. 제가 11년 동안 사업하면서 누구나 그럴 거예요. 수많은 고비가 있었어. 아니 이수연 총장님도 수많은 고비 있어서? 당연합니다. 이 고통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전에는 제가 항상 형통하게 원했는데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건 형통하다는 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실패를 안 해봤다는 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실수는.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빨리 털어버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저는요. 유튜브 했던 계기, 책을 썼던 계기, 모든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 어떤 실수로부터 내가 기회로 터닝을 했기 때문에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기회를 따냈습니다. 누구한테? 사람으로부터죠. 부자의 그릇을 쓴 이즈미 마스터님이 그랬죠. 돈을 주는데 누가 준다? 돈은 다른 사람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인간관계를 기반하는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꼴보기셔도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시면 안 돼요. 이 다단계는요. 연결, 브릿지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자들이 내 손을 잡아줄까요? 잡아주죠. 부자가 어떤 사람 손을 잡아줘요? 손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될 만한 사람, 그룹의 리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거죠. 이것도 사업이라서 저도 만약에 누구를 키워야 된다면요. 저는요. 그룹의 리더를 키우겠어요. 제가 하나를 줘요. 어떤 사람은 홀랑 혼자 먹어요. 어떤 사람은 왜 또 안 줘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를 주면요. 10명에게 나눠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룹의 리더가 되시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애터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저는 자기 주도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긍정적인 건요. 어느 정도 수당이 차올라가면 다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해내는 힘은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를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기 주도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responsibility, 영어로 책임감입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근데 responsibility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조합된 거예요. response, 반응, ability, 능력.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반응을 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룹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일말이라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다 포인트를 공유받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담을 안 했어. 가담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 내 산하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러시아에서 7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러시아 그룹이 별로 없어. 왜 없어요? 들이대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이대를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애텀이라는 자기 주도성 있는 독립 자영업을 만나서 모든 일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남을 탓하고 스폰서를 원망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결국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직도 커다란 희망이 있잖아요. 애텀의 가장 커다란 희망이 뭐예요? 무한단계 무한누죠. 애텀의 최고의 학벌은 뭐예요? 들이대 씹으니까.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책을 쓴 김한기 씨는요. 보험업계에 완전히 탑입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8만 명 고객을 만났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8만 명 중에서도 계약 체결률은 10%밖에 되지 않더라. 많이 만나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책을 썼어요. 원고를 써서 제 원고를 보고 책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내는 걸 투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9군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책을 만들어 주겠다고. 9군데. 9군데는 많은 거 적은 거요? 많죠. 몇 군데 내가 투고했길래? 몇 군데에 내가 책 낸 줄 아세요? 책을 보낸 줄 아세요? 원고를? 900군데요. 900군데. 900군데면 몇 프로 온 거예요? 1%. 나 다 알았어. 한 1000군데 돌리면
개발세만 써도 누구는 내준다고 한다는 겁니다. 900군데 던지니까 그것도 그 단체 그 보내면 되잖아요. 메일로 단체를 보내면서도 단체 메일 보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누군가는 책을 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단계는요, 확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꾸 되느니 안 되느니 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11년 사업 동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나마 많은 어떤 도전을 한 편입니다. 유튜브도 했고 책도 썼고. 근데 이런 저도요,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후회스러운 거. 많은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된 거, 실패한 게 후회된 게 아니에요. 잘 안 된 건 교훈이었어. 경험이었어. 다 경험이었어. 다 돈 됩니다. 다 내 경험 자산인데요. 뭐가 후회되냐면 갈 걸, 만나볼 걸, 할 걸 안 해본 건 다 미련으로 남아요. 11년 동안 사업을 안 해본 분은 정말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안 해본 건 다 미련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learning by doing 하면서 배우십시오. 부자는 행동 심리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대박 심리. 하나만 터지기 바라죠. 근데 하나만 터지기 바라는 그런 심리는 그렇게 안 터집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기쁘게도 이제 위드 코로나 체계로 이제 넘어간다고 해요. 자,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코로나, 그래도 끝으로 향해 가고 있네요. 맞죠? 우리 이 방에서 한번 자축해 볼까요? 잘 견디셨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 서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일이 있어서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산은 그 수도권보다 단계가 낮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 저희 새언니한테 물어보니까 하객들이 좀 있으니까 거의 없었대요. 코로나라서. 그런가 됐는데, 결혼식 그 부산에서 있었던 날 다음 날 제가 이제 수도권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웬걸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가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있는 거 진짜. 스타벅스는 앉을 곳이 없어. 뭐를 생각했냐면, 그럼 결혼식장에는 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코로나라서 없었을까요? 코로나 핑계로, 코로나가 아니면 가야 되잖아요. 코로나라서 안 갈게, 부주마할게. 거기에 우리가 적응했잖아요. 뭐냐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복은 맨날 추링 입고 위에만 정장 입는 이 생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위드 코로나 때 어떻게 됩니까? 별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최첨단 APPO 시대가 왔다 그렇다 해도 결국은 우리는 직접 대면하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다시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여러분 정말 도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깊은 절망 속에서 던져두었던 연필을 다시 쥐고 계속 그림을 그릴 것이다. 코로나 동안 여기까지 그래도 버티고 견디신 것도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 방에 다 살아남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정신의 주인만 된다면 여러분 운, 라인 탓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그래, 내 인생 내가 바꾸겠어.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이 예탐으로 여러분 운명의 선장이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 배에 노를 저어갈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마음만. 그래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웠던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고 하잖아요. 이제 조만간 서로 대면으로 얼굴을 볼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애터미를 만난 만큼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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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국장님. 잠시만요. 음소거 해제해드릴게요. 한번 켜보세요. 네, 해제됐네요. 음소거가 해제 안 돼서. 정말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너무 많은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노트를 적다가 지금 몇 페이지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총장님. 오늘 들은 내용의 총 정리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하고 못하고는 생각과 마음의 차이다. 마음먹기,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어떻게 한마디로 또 정리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많은 화면들을 또 보면서 또 가슴에 와닿는 게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자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부분, 정말 많이 또 와닿는 부분이었고요. 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 자,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까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정말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가만히가 뭐죠? 아마 신규분들 모르실 텐데 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기. 자, 애터미는 가만히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참에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자, 오늘 숙제가 뭐냐면 구독과 정독이에요. 자, 구독은 뭘까요? 자, 우리 애터미 사업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수련TV 구독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애터미 성공을 위해서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매일매일 부자로 산다라는 책을 주문하셔서 정독하시면 됩니다. 오늘 숙제 아셨죠? 오늘 숙제는 구독과 정독입니다. 자, 그리고 이수련 총장님, 저도 맨날 50km 외치고 다닙니다. 아직은 실천 못하고 있지만요. 정말 열정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로, 그리고 너무 많은 이야기, 그리고 너무 많은 마음을 담아서 또 강의해 주신 이수련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로 박은희 총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좀 하신다고, 자리 또 인사하시게끔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박은희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총장님 강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총장님 책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표지, 애터미 책은 다 이렇게 블루 앤 화이트 같아.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의 필독서는 애터미 DNA, 그리고 이제 이성현 박사님의 애터미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이 이제 저희 그 8코어 중에 책 읽기가 있잖아요. 요거를 기본으로 항상 읽으시기를 바라고, 더 하나 추가를 하자면 우리 지금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수련 로얄 마스터님의 11년 사업 성공자의 노하우가 이렇게 이제 강의로 하는 것과 또 이렇게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펴낸 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저도 같은 로얄 마스터지만 또 배울 게 너무 많았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의 주제가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굉장히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책 안에 이수련 로얄 마스터님께서 애터미 사업자가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 10가지를 소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필독서 10가지 중에 한 3권 정도를 저도 아직 안 읽어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3권을 바로 구매를 해서 이제 읽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강의의 주된 내용이 그 필독서 중에 이 어웨이크라는 책에
되게 많이 있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하나씩 읽어보시면 오늘 이수련 로얄 마스터님의 강의의 어떤 그 핵심 무의식 정신세계를 끌어올려야지만이 더 성공하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박세니 마인드 코칭 그 심리학 그분이 이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읽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정말 한 이틀 만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총장님 너무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너님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희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온라인 특강 안내입니다. 다음 온라인 특강은 11월 8일, 둘째 주 월요일이죠. 오후 8시에 진행이 되고요. 한규비 스타 마스터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체크하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온라인 특강은 우리 힘차게 사원 외치면서 우리 생생하게 꿈꾸는 또 성공을 꿈꾸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힘차게 사원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경영하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